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인 아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만신할머니 이야기인데, 바로 영혼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영혼 결혼식 말 그대로 죽은 자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야. 자,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혼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혼 결혼식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뭐, 누군가 실제로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옆에, 그쵸? 주변에. 네. 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시작은 제 쓸데없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해줄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은 모르겠고 우리 때는 사혼식이라고 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나보다 그러시고는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는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생각하는 영혼 결혼식이 죽은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식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영혼끼리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꼭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래요. 그러시고는 이제 할머니가 내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법 많은 사혼식을 받고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내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해준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한 적이 없다. 예.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거나 본인이 나서서 해준 적은 없대요. 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부부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지. 그게 애통해서든 뭐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든 영혼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그래서 영혼식이라고 부르는 걸 나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죽은 사람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일 뿐인 거고 죽은 사람이 결혼 같은 걸 해서 뭐하노? 그게 전부 다 무작위의 욕심이거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무작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을 무작위라고 한대요. 예. 무작위. 무좌기. 없을 무자에 자식이 없는 귀신이라고 해서 무작위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대요. 예. 그게 무작위의 욕심이래요. 그 무작위는 귀신 중에서도 원도 깊고 한도 많대요.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을 달래려고 사혼식을 하는 거라고. 그냥 이 정도뿐이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대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변질되는 게 문제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간대요. 욕심 때문에. 네네. 그래서 눈속임으로 했다고 그냥 하면 그건 그나마 양심 있는 무당이래요. 그저 산 사람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약간의 거짓말을 해주는 것 뿐이니까 그거는 그런 데는 그냥 이해해줄 수 있는데 정말 막대먹은 놈들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하고 영혼 결혼식 시켜주는 경우도 있대요. 사혼식을. 맞아요. 들었어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게 한 명의 사람한테 죽은 사람 너댓 명을 붙이는 거예요. 예. 너댓 명을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당집 함부로 가는 거 아니라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너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무당집이나 뭐 어디서 자기 사주를 줄줄 흘리고 다니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라고. 예.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못할 팔자가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타고난 사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복은 다 있어. 근데 결혼할 연이 없는 사주가 있는 거야. 예. 이런 사람들은 나쁜 무당들한테 그 사주가 들어가면 다른 데 이용하는 거래요. 예. 그걸 이제 사혼식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주 가진 사람이 있다. 죽은 영가가 있다. 귀신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자식이랑 같이 요거를 영혼 결혼식을 맺어줍시다. 그러면 두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꼬신대.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예. 어차피 결혼할 인연도 아니고 아닌 팔자니까 그 사람이 알 방법도 없고 누가 한지도 모르니까 따질 수도 없으니까 이게 죽은 사람 한 명을 엮으면 풀기라도 수월한데 네. 이게 죽은 사람을 뭐 한 명을 엮는 게 아니라 서너 명, 심하면 막 10명까지도 엮어놓는 경우도 보셨대요. 와. 그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배우자라고 싸운대요. 그 살아있는 본인은 본인한테 배우자가 1명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내 배우자라고 서로.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냐고.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뒤통수 얻어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죽은 자식이 꿈에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그냥 젊은 나이에 세상 등진 피부치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죽은 후에 인연을 맺어준다거나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래요. 이게. 오, 그러네요.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사혼식을 원하면 두 사람이 정말 생을 달리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 욕심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꼭 필요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잠시 불러와서 그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대요. 네가 이 사주를 가진 이 사람이 맞느냐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도 다 따져보고 조상들도 다 따져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사혼식을 진행을 하는 건데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야. 당신 딸이 왔다, 당신 아들이 왔다. 오케이, 영혼 결혼식 합시다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딱 끝을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절차를 따지고 서로의 의사를 물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절차도 안 물어보고 사정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하면은 그냥 붕 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뭐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게 그게 문제래요. 죽은 사람 의사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당신 자식 죽었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인연 만나고 결혼식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래요. 예. 원래 절차대로 하면 되게 복잡하대요. 영혼맞이 굿도 해야 되고 뭐 씻긴 굿도 해야 되고 진호기 굿도 해야 되고 막 절차가 많대요.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다 끌어먹는 거예요. 야. 그냥 맞는 사주만 구해다가 붙여갖고 하는 거래요. 그 얼마나 이게 엉성한 줄 알겠죠. 사기 쳐먹기도 그냥 쉽고 중간을 그냥 드러내버렸네요. 그 중간을 그냥 싹 뜯어내보고 끝에 과정만 딱 하는 거예요. 네. 결과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그 할머니도 한 번도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것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사혼식을 함부로 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고. 그래서 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생각나는 일이라고 이 사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방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셨대요. 네. 집에 들어오셔갖고 집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앉아 계셨는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전화로.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집 전화를 받으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제 어르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아이고 할매 마침 집에 계셨네. 안 그래도 할매 한번 만나 뵈려고 하는데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냥 먼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냥 찾아오면 되지 뭘로 전화를 하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지방에 오빠 댁에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거라 혹시 댁에 계신가 해가지고 내일 찾아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네. 다음날 기다리니까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동네 어르신하고 그 오빠 되는 네 분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 할머니가 이제 보고 아이고 그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고 할매요 시간 되시면 사람 하나만 살려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 무슨 일인데 다짜고짜 사람을 살려달라 하는겨. 그러니까 아이고 저한테는 조카 손녀인데 여기는 오빠 손녀인데 지금 아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뭐 정신을 놨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픈 아를 데리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어른들끼리 오면 뭐 일이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아가 오자고 이제 같이 오자고 얘기를 해도 안 온다 해가지고 일단은 어른들끼리 먼저 왔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쩌다가 손녀가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제 조부부한테 물어봤겠지. 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박혀 있다는 거야. 예. 그 집에만 박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날이 갈수록 애가 말라가는 게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 이제 조부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조부모한테 이 애가 좀 이상하다. 와서 좀 보고 좀 조언 좀 해주셔라 해가지고 보니까 영 이제 못 쓰겠더래요. 갖고 집안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를 정신병원이라도 보내야 안 되겠나. 아가 저 상태인데 좀 우야겠노 저렇게 해갖고 새파랗게 젊은 아를 그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집에 놔둘 수도 없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동네 어르신이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할머니 얘기를. 네. 아 사실은 오빠 그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드러내놓고 무당이라고는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엔 영팔없는 무당인기라 되게 용하대. 그분한테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부모님도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 뭐 알아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댁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할머니가 이제 그 얘기 듣고는 이제 정확하게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렸대요. 아, 손녀분을 보기 전에는 내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단순히 마음의 문을 닫은 걸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집에만 있는 거 말고 최근에 뭐 심적으로 뭐 충격받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조부모님은 아니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애가 그냥 좀 이상하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지금 그 아드님 댁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오. 최근에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래갖고 연락을 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 안 그래도 아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잘못됐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괜찮은 것 같더만 2달 있다가 아가 그러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걸 이제 얘기 듣고 나서 아 그러면 그게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생긴 걸 수도 있고 그 남자친구라는 아가 자꾸 찾아와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후자의 느낌이 더 강하네요. 아가 그러는 거 보니 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좀 그렇고 내일이라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각종에 찾아와서 얘기하는데도 도와주셔서 그러면 아 아니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일인데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하고는 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풀어주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집에 갔대요. 예. 손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 집에 가가지고 손녀를 보셨는데 보시자마자 할머니가 그 손녀를 안아주셨대요.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다 알고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 이 어린 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정신을 놨겠노. 근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은 네 부모님 마음 아픈 거는 생각 안 하나. 네 사무치는 마음이 네 부모한테는 없겠나. 네가 이렇게 정신 빼놓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끌어안지 말고 풀어놓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고마 고집 부리고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손녀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그렇게 안고는 펑펑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통곡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서웠고 또 그리운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힘도 붙여가지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 그 할머니가 손녀 진정시키시고는 내가 너희 부모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잠시만 방에 들어갈 거라. 그러시고는 이제 그 손녀를 자기 방으로 돌려보내시고는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하셨대요. 네. 할머니가 손녀를 처음 보시자마자 보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이제 부모님한테 알려주셨대요. 아이고 어머니 놀라지 말고 잘 들으시오. 따님한테 그 아가 매달려 있네요. 근데 이 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빛을 보지도 못하고 떠난 것 같은데 아마도 따님께서 돌아가신 그 남자친구분하고 사이에서 애가 있었던 것 같다. 본인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죽음의 충격 때문인지 알을 그만 잃으신 것 같다. 그 충격 때문에 딸이 이제 저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님이 그동안은 그걸 못 놓아준 것 같다고.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 매몰차게 끊어야 끊어지거나 죽은 사람이 매몰차게 끊어야 끊어지는 게 인연인데 죽은 사람은 어찌됐든 모르겠고 산 사람이라도 매몰차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고. 너무 강한 애착으로 끌어안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다. 예.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입을 다무셨대요. 부모님한테 상처가 될까봐 말씀 안 하셨대요. 입을 다무시고 부모님한테는 큰 죄책감을 가지지 마셔라. 그렇게 될 인연이어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책은 하지 마시고 잘 보듬어 주셔라. 어찌됐든 간에 자식은 살려야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따님하고 제가 얘기 좀 할 테니까 그동안 방해하지 마시고 계셔라 하시고는 손녀랑 이제 얘기를 하러 들어가셨대요. 그 두 번째 봤던 관객 때문에 들어가신 건데 분명 남자친구가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느끼신 귀신은 그 손녀분한테 중년 남자 귀신이 따라 붙어 있더래요. 나이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래, 남자친구가 죽고 나서 남자친구가 꿈에 찾아온 적 없느냐 하니까 예, 손녀가 남자친구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아이를 잃고 나서 정신을 놓은 와중에 남자친구가 몇 번 꿈에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너무 불쌍하고 아이를 잃은 게 너무 안타깝고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내가 잘 데리고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이나 자기 위로해줬대요. 처음에는 달래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엔 19군까지 찍게 된 거예요. 흔히 말해서 기적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래요. 왠지 모르게. 그게 싫은데 그래도 죽은 남자친구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그걸 매몰차게 끊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샌가는 이제 꿈에 자기를 찾아오기도 원했고 본인이 그걸 위안을 삼았는데 점점 더 정신이 없어지고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관둘 힘도 희망도 없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됐대요. 이렇게. 자기는 점점 말라가고. 할머니가 아이고 그랬나. 그런데 죽은 사람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못할 짓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속으로는 바로 무슨 문제인지 알아차리셨대요. 예. 꿈에 나왔던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중년 남자가 남자친구처럼 변신해가지고 온 거라는 걸. 살아있는 사람이 모질게 끊어야 그 사람도 좋은 곳으로 간다. 네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네 애하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구천을 떠돌 건데 그러다 보면 너도 가족이라고 데려가려고 할 거다. 온전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남아있는 네 부모님은 무슨 죄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연을 끊고 남은 생을 악착같이 살라고. 그게 남자친구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 아니겠냐고 설득을 하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손녀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제서야 이제 손녀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손녀분이 지금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마음의 병은 큰 문제가 아닌데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쓸데없는 잡기가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R은 내가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정신 차릴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셔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라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네.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 금방 떨쳐내고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손녀를 데리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보살핀 탓인지 이제 금방 기운을 차리고 이제 살려는 의지를 보였대요. 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는지 부모님한테도 이제 그동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뭐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도 본인 입으로 하고. 할머니 이제 그거 다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꺼내셨대요. 아시다시피 따님이 죽은 남자친구 사이에 빛을 보지 못한 자식도 있다 보니 그 연을 끊어야 따님이 살아갈 수 있다고. 따지자면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이미 애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부부의 연이 맺어진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모질게 끊어야 끊어질 인연이라고. 빨리 끊으시고 따님이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대요. 네. 그래서 손녀를 설득해가지고 남자친구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내셔가지고 할머니가 연락을 하셨대요. 본인이 직접. 그리고는 이제 어느 때 뭐 아는 지인인데 실은 댁의 아드님하고 이 집 따님 사이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드님과 빛을 보지 못한 아이와의 연을 끊고자 하니까 그쪽 집에서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시니까 그쪽 집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는 미처 생각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남자친구 부모님을 딱 만나 뵀는데 낯빛이 어둡더래요. 예. 딱 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라고. 그 연 끊는 죄는 제가 대신 질 테니까 얘기를 해보셔라. 무슨 문제인지. 낯빛이 어두운 거 보니까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미 남자친구를 영혼 결혼식을 시키신 거예요. 사혼식을. 다른 사람이랑. 그 여자친구 말고 딴 사람이랑 영혼 결혼식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이미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연을 맺어 주시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근데 아드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으신데 왜 결혼을 시키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꿈에 아들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을 했대요. 예.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젊은 다음에 죽어가지고 너무 비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는 부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이제 굿을 통해가지고 그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려고 이제 아드님이 영혼 맞은 굿을 이제 굿당에 가서 지원을 하셨대요. 그 영혼을 불려와가지고 이제 굿판에서 다른 무당한테 실려있는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서럽게 울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네.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래갖고 정말 본인이 원해가지고 사원식 올려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영혼 아니래요. 나는 사원식을 원한 적이 없대요. 예. 그냥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우리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잠시 위로만 하고 떠나려고 했을 뿐이지 절대로 뭐 그 이상의 거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대요. 본인이. 예. 나는 그저 내 아이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도와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그러면은 여자친구 꿈에 나와가지고 저 아이를 달래주던 사람이 너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구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영혼이 뭐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다물고. 그 할머니 호통을 치셨대요. 제대로 대답 안 하냐고. 네가 그렇게도 저렇게 여자친구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모질게 연을 끊어야 되는 게 맞는 도리인데 어쩌자고 그 연약한 심성을 이용해 먹은 거냐고. 이야.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일이냐고. 빨리 대답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가 고함을 치더래요. 굿판 한복판에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제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막 내가 그랬다고.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너무 악독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일에 끼어드냐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더래요. 할머니가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몸에 중년 남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 손녀 꿈에 나왔던 중년 남성이. 그래서 할머니가 뺨을 올리셨대요. 그 아버지를. 그 굿판에서. 예. 뺨을 올리시고 남자친구 영혼을 잠시 물리시고 뺨을 치면서 너 이렇게 악다군을 왜 쓰냐고. 얘기해보라고. 무슨 까닭에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귀신은 내 색시라는 말만 하더래요. 내 색시라고. 저 여자는 내 색시라고 막 그것만 따지더래요. 그럼. 예. 할머니가 바른대로 말 못하냐고. 무슨 상관이길래 저 어린 것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뒤흔들어서 장난을 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저 자기는 자기 집안에 인사드리러 온 그 손녀한테 반했대요. 영혼이. 자기는 무작위로 집안에 맴돌고 있었는데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었대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본인한테는 조카 손자지. 조카 손자가 죽는 바람에 본인이 그걸 대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처럼 부모님 꿈에 나와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래요. 그리고는 저 여자는 내 색시라고 박박 우기더래요. 지가 찾아내 그 광경이 굿판 한가운데서. 그래서 그 손녀분 부모님하고 막 할아버지하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손녀딸을 막 그런 취급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남자친구랑 억지로 맺어준 것도 아니고 전혀 생판 모르는 뭐 그 집 무슨 뭐 작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갖다가 붙여줬으니까 예.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고는 남의 시선 신경도 안 쓰고 막 통곡을 하더래요. 굿판한 곳에서. 나도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 안 했으면 결혼도 하고 참한 섹시도 만나가지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머니가. 안다그때 옆에서 찬찬히 타이르셨대요. 네. 누구신데 그렇게 한이 깊으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어 돌아가신 그 집의 작은 할아버지래. 따지자면 결국엔 그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영혼 결혼식 하고 싶다고 종용을 한 거예요. 부모님 등 떠민 거지. 그 부모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용을 했대. 그 영혼 결혼식이지만 엉뚱하게도 영혼 결혼식을 원하는 남녀가 아니라 전혀 상관도 없는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 거예요. 혼자서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내 섹시라고. 할머니 그 이야기 듣고 아주 기가 막혀갖고 원래대로의 사혼식이면 이제 정중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영혼 맞이해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영혼 결혼식 원한다는 말을 그냥 대뜸 그냥 한 거예요. 무당이 맞는 사주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엉뚱하게 들어간 영혼은 영혼에 맞는 사주가 아니라 그 남자는 손녀딸한테 반해갖고 그쪽으로 따라 붙은 거예요. 이제 그 말에 할머니 되게 괘씸하셨대요.
일단 부부연을 맺은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이 부부라고 착각했던 거기 때문에 푸는 건 별로 안 어려웠대요. 네 색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이고 너하고 인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거는 택도 없는 거니까 그만두시고 내가 책임지고 작은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색시를 구해다 드리겠다. 예. 그러니까 저 손녀분은 살아있는 분이니까 놓아주셔라. 연을 끊게 도와주셔라 하고는 구판을 물리셨대요.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손녀하고 이제 인연을 끊는 이제 의식을 진행하셨대요. 끊는 거를. 손녀한테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독하게 먹으라고. 네. 이거 연을 못 끊으면 네가 평생 이거 인연에 끌려다닐 거라고. 질질 끌려다니면 네 부모한테도 힘들고 네 주변에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독하게 마음 먹고 오늘 하루만 이거 끊는다 생각하는 셈 치고 끊어라. 예. 뒷일은 생각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독하게 이제 매몰차게 해가지고 끊으셨대요. 구슬해가지고. 그게 너한테도 맞고 아기한테도 맞고 남자친구한테도 맞는 일이니까 그게 순리라고 끊으라고. 그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남자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 보내셨대요. 예. 그 할머니는 이제 그 굿을 마치시고는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떠도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미안하다. 영혼 그릇이 원한 게 아니라 작은 아버님께서 그걸 원하셔가지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라고. 네. 뭐 아드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본인들 입으로 들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한 것든 뭐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버님께서 저렇게 무작위로 떠도는 거는 마냥 좋은 게 아니니까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든 이 집안을 위해서라든 이 사혼식은 마무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혹시 아드님의 사혼식을 이제 하셨던 무당의 연락처를 아시느냐? 네. 물어보셨대요. 물어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무당 연락처를 지어주셨대요. 할머니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본인이 알아보긴 좀 그러니까 이제 굿당 당조한테 이제 올라고 해가지고 자네 이리 와보시게 해가지고 연락처 주시면서 누군지 좀 알아보시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연락이 오셨대요.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누구? 물어보니까 그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사람이구만. 그래 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따로 연락하면서 하시고는 전화 끊으시고 이제 영혼 결혼식을 직전한 무당 말고 네. 그 무당의 신어머니를 아셨대요. 할머니가 신어머니를 직접적으로 안 것도 아니고 신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무당 직전한 그 할구의 신할매인 거지. 연배가 다른 거예요. 2단계를 뛴 거야. 그 신할매를 아셨대요. 지인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엄마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본인이 누구신지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원래는 잘 안 그러신대요. 뭐 그렇게 잘못한 무당이면 그냥 쏘아붙이고 찾아간다고 하고 그냥 끊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부신대요 그냥. 오, 예. 근데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대요. 난 누구다. 우리 신어머니는 누구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시는 거야. 본인 어머니하고 연이 있던 분이니까 아이고 어르신 잘 지내셨느냐고 그동안 제가 연락이 없어서 죄송하다. 뭐 그간 잘 지내셨느냐 뭐 바빠가지고 연락도 못 드렸다 그러니까 그런 통성명은 피차간에 필요 없고 됐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쏘아붙이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가. 예. 역정을 내셨대요. 자네는 뭐하는 사람인데 제자를 그렇게 가르쳤냐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렇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대충 처리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주냐고. 자네가 친어머니면 제자들 잘 건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시던가. 돌아가신 자네 어머니가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이 사람아. 아이고. 내 긴 말 안 할 테니까 자네 딸하고 이 집에 좀 들르라고. 얘가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분이 쫓아오셨대요. 신딸 데리고 바로 쫓아오셨대요. 다 오셨는데 그 신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그 신딸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전혀 눈치도 못 채더래요. 왜 왔는지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고 있더래요. 할머니는 그래도 이제 손님이니까 최대한 예의 갖추려고 했는데 그 꼴을 보니까 역정이 더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충 찻잔 집어 던져주시고는 마시라 이렇게 하셨대요. 뾰로통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신어머니한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내 자네 어머니를 봐서
그렇게 모질게는 못하겠고, 하지만 일은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네 신딸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면 반성하는 기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일을 맡기면 필시 망칠 게 뻔히 보인다, 내 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했는데도 그 눈에 쌍심지를 기대려요, 신딸이. 예. 그리고는 할머니 앞에서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이가 없어갖고 쳐다보시는데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신엄마가 그 딸 뺨을 올린 거예요. 할머니가 올린 게 아니라. 이게 누구 앞이라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냐고. 예. 내가 너를 그따위로 가르쳤냐고. 내가 오는 길에도 설명 안 했냐고. 오늘은 네 잘못을 사죄하러 왔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르신이 내 어머니하고 인연도 있고 해서 그저 말로만 하시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여가 어디라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냐고. 그간의 사정은 내가 당구자한테 다 물어봐서 알고 있다고.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르신께서 못난 제 딸 대신 사과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못난 제자라도 업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이제 그 집에서 받은 비용은 다 돌려주고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제가 집에 사원식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 그래도 뭐 어르신께서 잘 풀어주셔갖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할머니도 그제서 이제 정중히 부탁을 하셨대요. 아이고 부디 그 집안에 한마디 무작위 원 풀어주고 부부의 연도 맺어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달분한테도 얘기하셨대요. 내 자는 모른다고. 나랑 인연도 없고 내가 자네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늘의 뜻을 모르고 천지분간 모르고 날뛰면은 일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다고. 내 자네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자네 어머니 성정을 알기 때문에 네. 자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네가 잘못했다는 일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사혼식이 끝난 뒤에라도 그 제갓집이 잘 되게 빌면은 자네 잘못이 그래도 조금은 감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내 마음 같아서는 자네를 혹독하게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내 친딸도 아니요. 나랑 인연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선대의 인연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냥 잘못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면 그뿐이네 하시고는 돌려보내시면서 일을 마무리하셨대요. 이야. 할머니는 사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그 영혼 결혼식이라고 이제 사혼식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죽은 자들이 원해서 하는 결혼식보다는 그 산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경우가 훨씬 많네요. 보니까. 네. 10의 9는 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리고 만약에 뭐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 척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기에서. 네, 그렇죠. 집안에 있던 무작위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주를 넣잖아요. 결혼할 그 영혼 결혼식 할 때도 사주를 넣는데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대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주를 넣고 그 사주에 맞는 영혼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의 경우는 생략을 한대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뭐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엄한 귀신 그냥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산 사람에게 본인들은 결혼을 시킨다거나. 본인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래요. 영혼 결혼식 쉬운 게 자체가.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영혼 결혼식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집안에 누군가는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는 사주도 함부로 흘리고 다니면 안 된다. 포인트네요, 이것도. 좀 신기한 거를 많이 알아요. 진짜 확실히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또 이렇게 진짜 소중한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자주자주 들려주시길 바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에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좀 무서운 점들이 있어요. 사주를 함부로 흘리고 다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영혼 결혼식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영혼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10에는 9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이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